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쉬고 나니까 한 주일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네요. 주시장 이번 한 주도 힘겨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그리고 어제 국내 주시장 정리하면서 한 주일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0.76% 정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2%대 하락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1%대까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0.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요, 0.74%까지 오전장에는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장에는 1%대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는 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좀 좋은 얘기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어요.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전쟁에서 전략적인 좀 전환점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미국과 EU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G7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EU에서는 또 러시아산 철과 철강 등의 수입을 막고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주가는 등락을 하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요. 그래도 뭔가 하방은 좀 단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요. 2월 24일에 저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깨지 않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우려란 말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대를 넘어서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된 FOMC 회의에 대한 좀 경계심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을 90%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에 2%에서 1.75%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해서 하락으로 작용을 한 거지 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시장이 하락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도 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보고 또 FOMC 회의 역시 다음 주면은 또 1차적으로 끝날 이슈기 때문에요. 결국 이렇게 좀 불확실하고 조정을 받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의 주식시장을 보더라도요. 상당히 좀 하방이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안 좋았고 그렇지만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텼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0.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한때 1.2%까지 264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2660선대를 그래도 회복하고 마감을 했다. 이런 모습들은 좀 단단한 하방을 확인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잘 버텨주고 여기서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 잘 대응을 한다면은 이제는 좀 웃는 날도 점점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보시면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주들이 특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룡건설 같은 경우가 무려 9%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건설주 중에 좀 대장주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혹 언급을 드렸을 때 저평가 기업이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평가 기업들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한두 번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봐요. 작년 9월에 한 4만 5천 원대까지도 올랐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는 좀 그래도 이제
쌍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도 대선 전에 이제 상승을 했고 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정책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2.6%대 강세를 보이면서 49,4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5만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요. 계속 막혔던 자리가 있어요. 한 52,500원대? 뭐 이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자리에서는 또 한 차례 정도 막힐 가능성 생각을 해 두면서 그동안 정말 시장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뭐 그렇다면은 또 싼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드의 상승도 어제 상당히 좀 뭐 고무적이었는데요. 장중에 무려 8%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104,500원까지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뭐 에너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뭐 모든 관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실적도 좋고 이런 기업들 충분히 추가적인 관심 뭐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앞자리가 10만 원일 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조정을 보였을 때 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뭐 5%까지 하락하면서 막 9만 1,000원대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럴 때 시장의 하락으로 좀 동반 영향을 받고 그럴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고, 상승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 매수했던 물량이 있다면은 뭐 대략 뭐 10에서 20% 정도 수익권이라면은 일부는 좀 분할 매도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모든 거를 머리에서 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좀 분할 매도하다가 또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뭐 이런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이런 큰 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종목을 우직하게 들고 있는 것도 뭐 전략 중에 하나겠지만, 뭔가 그래도 좀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고 싶다면은 조금 덜 먹더라도 수익이 났으면, 수익 나면 매도, 수익 나면 차익 실현. 정말 요즘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5%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 요즘엔 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또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어제 4.67%대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2천원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역시 이런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추격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OCI를 정말 10만 원대에서 잘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뭐 한번 더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뭐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우직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또 수익권이니까 뭐 대략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에서는 일부는 좀 챙겨가는 전략이 뭐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은요 또 나와요. 저도 이제 내일 또 관심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세요. 목요일 날 또 상승을 했고 어제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결국은 리오프닝이 대세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면제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 호텔 신라도 어제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재개된다, 해외여행이 재개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혜는요 호텔 신라예요.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나 이쪽은 뭐 여행이 재개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없고요. 또 금리 인상 시에는 항공주는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재예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된다, 그때 수혜주 타픽은 호텔 신라다. 제가 그래서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 호텔 신라와 현대백화점 이번 주에 뭔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내일 또 제가 이제 좋은 종목들 잘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좌에서 뭔가 좀 수익이 좀 많이 났던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좀 편안하게 차익 실현하시고 또 좋은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